테라 펀딩 12% 수익률 테라 펀딩 함께해요. 테라 펀딩 수익률 12%. 새로운 투자 방법. 예적금 이자는 너무 낮아. 12% 수익률 테라 펀딩. 한 달마다 도착하는 남다른 이자 수익.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네이버에서 테라 펀딩을 검색하세요.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간편하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만화, 웹툰. 이런 웹툰들은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재탄생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 콘텐츠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웹툰 시장의 현주소와 향후 웹툰 시장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상반기 드라마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이태원 클라스, 메모리스트, 루갈 등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웹툰 기반으로 한 영화가 스크린이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 업계가 이렇게 웹툰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웹툰이 갖고 있는 콘텐츠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웹툰은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가 갖고 있던 패턴과 다르게 네. 뛰어넘는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라든가 최근에 드라마에 대한 쌍가포차 이런 데를 보면 현실과 이성 이런 데를 마구 넘나들고 네. 현실 세상을 이승을 마치 현실 세상인 것처럼 반영하기도 하는 그런 상상력의 폭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웹툰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콘텐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서의 완결성뿐만이 아니라 웹툰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콘티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웹툰은 그야말로 보여주는 완벽한 콘티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웹툰은 검증된 IP입니다. 잘 알려진 웹툰 자체는 이미 독자들로부터 그 내용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네.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창작물로 선택하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니아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종이책에서 이북으로, 만화책에서 웹툰으로 좀 과거와 비교를 해보자면 웹툰 시장이 좀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웹툰이 가파르게 성장한 이유는 역시 모바일입니다. 예. 핸드폰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예. 핸드폰은 단지 전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뉴스도 보고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또는 결제도 하는 일상 생활수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 생활수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웹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바일 환경, 콘텐츠 환경 자체가 웹툰을 활성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모바일의 등장과 함께 이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콘텐츠 소비 시장이 동시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웹툰을 지금 과거와 같으면 K 드라마나 K 한류의 좋은 작품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면 몇 년 뒤에 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소비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웹툰이라든가 이 한류 드라마들이 한국에서 제작되면 그 제작되는 걸 한국 소비자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 소비자들도 동시에 그것들을 시청하거나 네. 같이 소비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젊은 현지 직원들한테 과연 요즘에 K-드라마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그분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웹툰 기반의 예.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시청하고 있던 프로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시성을 갖고 있는 콘텐츠 소비의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웹툰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현대인들은 많은 그 콘텐츠를 접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콘텐츠를 접하고 오랜 시간 연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일종의 스낵 컬처라고 하는 트렌드에 잘 맞고 있는 것이 네. 웹툰이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시장이 더욱 커지면서 예. 웹툰은 더욱더 주목받고 있고 또 더욱더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해외 사례를 좀 들어주셨어요. 네. 뭐 K-팝이나 K-푸드, 뭐 요즘 네. 국내에서 만든 웹툰이 뭐 미국이나 일본, 앞서 뭐 인도네시아도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K-웹툰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렇게 한국 웹툰이 해외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뭐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세계 시장은 약간은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유럽 시장은 여전히 출판 만화가 좀 대세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웹툰이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종이로 된 그런 책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종이로 된 책들, 예. 도서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프랑스와 같은 경우도 올 1월 달에 만화도시 앙굴렘에서 내년 6월에 한국 웹툰에 대한 그 전시를 하자라고 서로 의견을 나눈 네.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툰에 관심이 시작되는 단계가 유럽이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의 디지털 환경이 또 좀 다릅니다. 거기는 전형적인 파일 형식의 종이 만화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형태의 그런 디지털화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의 웹툰과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북미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디지털에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일본이나 또는 다른 그 세계 나라들도 젊은 층 또는 어린 층으로 내려갈수록 네. 모바일 환경에 대한 본인들의 경험과 이 일상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더 웹툰에 가까운 웹툰이라는 문화에 접근하기 가까운 것들로 전환하고 있고요. 역시 뭐 그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웹툰도 역시 웹툰에 대한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의 힘 그리고 웹툰이란 형식 만화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것이 모바일 시대에 가장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것이 웹툰의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뭐 최근에 그 저희 웹툰에 관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웹툰에 음악을 넣는다든가 다양성들을 이렇게 가미해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더 접근성이 높고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인기가 많은 웹툰 작가들이 최근에 불공정 계약을 또 많이 당한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이게 예.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일단 2019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가들이 한 52% 정도, 그러니까 네. 절반 정도가 불공정한 계약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불공정한 계약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주로 웹툰을 만들어서 그 웹툰이 2차 저작권, 예. 뭐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해외로 넘어가는 해외 판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에겐 불리하고 제작자들에게는 유리한 일방적 네. 계약을 경험한다는 것이 한 22%입니다. 이건 보통 이 작가들은 말 그대로 작가로서의 자기 강점들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사회적 거래 관계나 계약 관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계약 관계에 익숙하지 않는 측면에 있다 보니까 거래에서 이후 발생되는 수익이나 그 2차 상품에 대한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네. 그런 부분의 계약 관행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또는 현재 또 그런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런 그 작가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배려하거나 이루지 못하는 측면들이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2018년에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웹툰 업계에 2,4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이 사건도 지금 뭐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말 그대로 훔치는 행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당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찰청이 합동 단속을 통해서 이 운영자들 검거하고 이렇게 했지만
불법 사이트, 유사 사이트들이 여전히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 일반 누리꾼의 웹툰을 한 번 검색한다라고 하면 그 3배에 해당되는 불법 사이트의 검색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정도로 여전히 유사 불법 사이트들이 좀 많습니다. 이 국내 불법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불법 사이트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여러 가지 진출 사업을 하면서 브라질 시장에 홍보를 한번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관계자들과 고민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역시 브라질에서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이 만화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진출을 해도 수익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의 그 고민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불법 사이트 또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저희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웹툰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 복제를 피해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지식재산권 보호가 좀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만화계에서 가장 작가들이 그 염원하고 있는 내용 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종합상황실을 갖고서 불법 웹툰에 대해서 불법 저작 행위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시하고 네. 조처를 취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거꾸로 한국만화연성진흥원은 웹툰에 관해서 저희가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그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전문성과 저희 갖고 있는 DB와 기존 자료에 대한 것들을 결합해서 보다 예. 보다 이렇게 효율적인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합을 MOU를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네. 또한 그런 감시들이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저작권 침해도 역시 해외 P2B 사이트에 대해서 불법 다운로드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도 네. 여전히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보호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그리고 웹툰이 사실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뭐 게임에서 캐릭터 상품으로 출시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굿즈들이라고 하죠, 요즘. 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 그렇다면 웹툰 산업, 뭐 국내외를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현재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네. 아마 드라마, 영화, 게임, 뭐 공연 예술, 뭐 교육, 홍보, 문화상품, 캐릭터 뭐 등등의 다양한 분야로 2차 또 3차 이렇게 발전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는 이제 OSMU라고 네. 원소스 멀티유즈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파생한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 오히려 멀티소스 멀티유즈라고 서로 다양한 그 소스들이 서로 결합해서 서로 작용하고 있는 시기라고 좀 보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현 시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AI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또는 그거와 관련돼서 생활 환경도 많이 변화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예. 따라서 문화 콘텐츠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웹에서 예전에는 웹툰을 PC에서 봤다라고 하면 네. 모바일로 변화하면서 웹툰의 커다란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어떠한 하드웨어 또 어떤 기반 시설로 전환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고민되는 지점 등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 웹툰을 저희가 그러니까 전에는 종이책에서 만화를 봤다라고 하면 두 번째 모바일에서 웹툰을 보고 있는데 과연 웹툰은 그냥 정지된 화면에 보는 그림일까? 이런 것들도 그 저희 웹툰에 대한 고민들에서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물론 애니메이션이나 VR로 그 발전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투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VR 정도는 가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웹툰 이런 등의 다양한 시도들도 지금 있기도 합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직접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처럼 웹툰을 예. 만들려는 예. 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웹툰의 정지된 화면 저희들이 생각을 이렇게 해본다라고 하면 캄캄한 밤 부두 선창가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네. 그러면 웹툰의 그 그림으로서의 그 캄캄한 밤의 선창가를 묘사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가 내리는 약간의 동작들을 가미한다라고 모션들을 하면 조금 넣는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기술이 결합하면 거기에 상당한 효과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네. 그 DY 작가의 원작인 살려주세요라는
그 작품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유태경이라는 감독께서 만들었는데 네. 봄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현관문을 누군가가 두드립니다. 네. 툭툭툭 두드리는데 아주 알 수 없는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네. 4번 이렇게 반복되는 목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용기를 내서 문을 엽니다. 이게 웹툰의 한 장면과 예. 이런 것이 가미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웹툰의 정지된 화면에서 느꼈던 것 이상으로 네. 그 화면의 몰입도나 긴장감도 정서적인-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예. 이런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웹툰의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앉아있는, 요즘 이제 그 자동차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 앞 화면에 지도도 나오고 그 필요한 정보들이 화면 유리창에 그 뜨는 차들이 많이 네, 나와 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차는 자율주행을 하고 차 유리창이 하나의 화면이 되어서 거기에서 네. 웹툰을 본다든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작동하는 화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듯이 새로운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다가오는 환경에 우리 웹툰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도 웹툰이 현재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네. 합니다. 뭐 미디어나 환경이 변화하는 것처럼 웹툰도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지금 보면 부천에서 매년 만화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개최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인데 예. 어떻게 개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정말 그 열정 넘치는 여러 네. 참가자들한테는 아쉬운 일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정말 방구석에서 즐기는 축제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23회 현대 최초로 온라인 축제로 비대면 개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전시, 콘서트, 작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그 9월 19일 그 무관중 개막식 네.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요. 9일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열릴 거고요. 조금 특이한 걸 보면 저희가 매년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라고 네. 세계 각국에서 코스프레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우승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다시 최우수작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없는 상황이라,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플레이 앳 홈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의 코스프레이어들이 코로나 시대 맞게서 안방에서 코스플레이를 한 거를 그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면 그 영상을 가지고 전 세계 대회를 합니다. 네. 물론 코로나라는 환경을 저희가 고려해서 집안에서 촬영하고 코스프레를 하되 집안에 있는 도구를 하나는 꼭 이용해서 네.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식의 그 코스프레 대회를 하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인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또는 함께 나누는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이런 시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화 축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축제를 즐겨도 또 하나의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신종철 원장이었습니다.